문제 강사입니다. 네. 되게 조촐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네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한 두 달도 안 남았는데 그 남은 기간들을 이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같이 한번 좀 고민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목차는 자,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상상고 기출 경향 및 면접 전략을 말씀드리고 저희 수업 방식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실전 면접이기 때문에 그 여태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루 수업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표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상상고 기출 경향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항상 이제 꼬리 문제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되고요. 한 지문이 이제 주어지고 거기에 이제 새끼 문제들이 쭉 나열되는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크게 2018년도하고 19년도를 기준으로 좀 문제 출제 경향이 조금 바뀌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자료 보여드릴 거니까요. 같이 고민해 보시고 약간 조금 미리 말씀드리면은 2018년도까지는 조금 문제를 읽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문이 되게 짧고 그냥 이해는 되는데 문제 난이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고민했었다면은 19년도부터는 지문이 되게 길어져요. 그래서 이제 빠른 리딩이 필요하고 요 부분은 조금 이따 지문을 실제로 보시면은 아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답을 맞춰야 돼요. 자, 이제 답을 맞추는 거는 정말 계속 중요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답이 좀 틀려도 그 틀린 답에 대해서 좀 논리적으로 자기의 이제 생각을 잘 표현하거나 그러면은 또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좀 같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실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면접 전략을 이제 어떻게 세워야 되냐?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유형이 18년도 전과 후가 이제 바뀌긴 했지만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건 연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는 맞는 거고요. 요 앞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유형 경험과 반복적 학습과 암기라고 써 있는데 문제가 이제 여태까지 출제했던 걸 쭉 보면은 자주 나오는 조금 유형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소위 말해서 조금 주입식으로 좀 암기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는 문제 유형은 독해 그리고 이제 조금 문제 수준은 상대적으로 조금 쉬워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자, 그래서 이제는 조금 말을 잘해야 된다. 아무래도 구술 면접이기 때문에 지필고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말하는 연습을 잘 하셔야 되고 출제 범위를 보면 이제 기하, 정수, 대수 그리고 이제 대수 조합 해가지고 뭐 전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기출 문제 범위가 나오고 솔루션은 뭐냐? 그동안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준비해 왔는데 중등심화, 고등선행, 세미경시, 개념 증명 자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공부를 해왔어요. 자, 그 이유가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게 있어야지 발표를 할 때 같이 접목시켜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같이 정리를 해왔었고요. 요 부분에 대한 걸 왜 증명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2018년도 이제 그 문제를 가져왔고 자, 이제 보세요, 이거. 자, 컵 뒤집기를 한다. 올바른 컵 7개, 뒤집힌 컵 3개가 있는데 한 번에 5개씩 뒤집어서 최소 몇 번을 뒤집으면 다 뒤집어 놓을 수 있겠는가? 딱 문제를 읽으면은 얘가 뭘 원하는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이걸 푸는 게 생각보다 또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2018년도까지는 이제 보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문제를 갖다가 이해하는 데는 정말 뭐 몇 초 안 걸리죠.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야 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요 문제를 갖다 이제 대부분 학생들한테 풀려보면은 막 이제 풀어봐요. 막 소위 말해서 노가다를 하죠. 막 노가다 하고 어떻게 풀었어 하면은 그냥 해봤는데 그 이제 나온 답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지금 경쟁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좋은 답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그냥 이제 뭐 발표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부정방정식이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부정방정식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뭘로 잡고 관계식을 세웠다.
그리고 이제 답이 이렇게 도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알고 있는 게 있어야지 이런 거를 연관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세미경시, 중등 심화, 그리고 고등 선행 내용을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있어야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 부분하고 관련이 있네 하면서 이제 발표를 할 때 같이 이제 어,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런 연습을 계속 시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문제를 갖다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 푼 게 왜 답이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발표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이제 같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요번에 그 상상고에서 그 실제 그 설명회 때 이제 나왔던 이제 제시문인데, 자, 어때요? 지문이 엄청 길죠? 자, 요게 이제 2019년도 이후로 지문 길이가 매번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되게 길게 나오고, 지금 보면은 문제를 갖다가 막 읽는데 아무래도 아까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대신에 수학적인 내용이 아까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보면 너무 수학적인 것보다는 그 이제 상상고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융합형 인재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약간 의미와 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자 이런 거를 이제 보면은 또 이제 뭐 키프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고 이제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읽어가지고 관계식을 잘 찾아가서 요 밑에 문제를 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냥 풀기보다는 뭐 수열이나 아니면은 진법 같은 거를 좀 같이 조금 섞어서 얘기를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고, 요 시기에 저희가 이제 진법 관련된 공부를 했었는데 또 요 부분이 같이 나와서 실전에서 이제 요 부분을 같이 얘기해가지고 이제 좋은 점수를 얻었던 여학생이 있었고요. 자, 저희가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는 결국 이제 배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냥 발표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같이 융합해서 얘기해야 된다. 좀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동안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왔고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앞부분에서 이제 기출 문제를 갖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매번 연습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요 외에도 사실 많지만 그냥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현재 실전 문제 풀이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전 문제 풀이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11월 5일부터는 이제 실전 면접인데, 실전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은 실제 그냥 문제를 줘요. 아까 같은 그런 지문을 주고 그 지문을 갖다가 이제 풀게 하고 발표까지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를 시키다 보면 이제 학생마다 이제 능력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좀 발표를 더 해야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지 저희가 조언을 해드리고, 그 부분이 이제 영상으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같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를 할 때는 저희가 실제 그 파트별로 뭐 기하, 대수, 조합 이런 기출 문제들을 대기하면서 풀 수 있도록 답안지하고 같이 제공이 돼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되면은 다 같이 이제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자기 순서가 되면은 이제 저랑 같이 다른 방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1대1로 이제 면접을 진행하고, 그리고 대기하는 학생들은 남아가지고 실제 기출 문제를 갖다 거기서 풀고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몇 회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요때 이제 사실 요 앞부분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종 정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하루 이제 구성이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테스트를 갖다가 이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개별 문항에 대해서도 질문 이제 좀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그 1대1로 저랑 같이 이제 단독 방에서 다른 학생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면접을 진행하면서 자소서 개별 문항도 진행을 같이 한다는 거. 근데 수학적인 부분에 이제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학생들에 한해서 이제 예상 질문 같이 고민해보고 모범 답안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진행하고 저희가 이제 10시부터 시작해서 1시까지 이제 끝나는 거는 이제 토요일 시간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요일 날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또 이제 시간표가 깔리니까요. 그
그 여러분들의 그 핸드아웃 자료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항상 이 부분 이제 할 때마다 조금 고민이 되는데 자 이제 왜 여기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냐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관리 피드백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관리 피드백 요 부분에서 그 매 시간 그 수업 동영상을 갖다가 이제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같이 면접을 진행한 과정을 학생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제공을 해드려요.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조언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이렇게 영상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일주일 동안 계속 준비를 갖다가 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준비하는 것보다 또 자기가 어떻게 발표를 했는지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영상을 같이 이제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교재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그 수업이 시작되면은 주차별로 해가지고 어, 요 교재가 이제 대기하는 시간 동안에 풀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자체 교재를 또 드릴 겁니다. 지금 이제 한 달 좀 넘게 남았는데 이제는 조금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한 7월 달 정도에 시작할 때는 아직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그동안 했던 거에서 좀 시험 준비를 하듯이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어, 요 면접 준비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약간 팁을 좀 말씀드리면은 그 말이 되게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요 주 1회 가지고 조금 부족해요. 왜냐면 이제 그게 7월 달부터 쭉 준비했던 학생이면 모르겠는데 좀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 기존의 그 선행이나 이런 거 중등 거를 풀 때도 그냥 수학 문제를 풀지 말고 그 푼 거를 갖다가 한번 좀 쑥스럽지만 그 부모님 앞이나 아니면 거울 보고 혼자서 자기가 어떻게 조금 발표하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자기도 보고 부모님께서도 조금 도와주시는 게 그냥 있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렇게 진행하니까 지금 그건 이제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조금 이렇게 많이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말 좀 열심히 해서 이제 상상고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그 학부모님들께서 다 좋은 결과를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제가 질문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특별히 이렇게 궁금하신 점이 없으면은 제가 그럼 이쪽까지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상상고의 독서 인성, 예, 부분, 강사 장지혜입니다. 일단은 상상고 입시 일정은 이미, 이거 왜 안 뜨지? 아, 일정은 다른 어떤 외고 혹은 그 지역 자사보다 한 약 일주일 정도 뒤인 시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지원서 접수가 이때인데 이때까지 이제 자소서는 이제 다 완성이 돼야 되고요. 자소서 이후 일단은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 지금 현행으로 봤을 때 일단은 지원한 학생들 거의 전부가 1단계 합격을 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 지금 이런 식으로 전형 방법이 있는데요. 대체로 1단계는 성적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거의 모든 학생이 만점이 나오고요. 그래서 1단계 전형에서는 동점자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결국에는 이제 당락이 결정이 되는데요. 문제는 그 경쟁률을 보시면은 처음에 원서를 접수하고 나오는 경쟁률이 2대 1이 못 미칩니다. 근데 1단계에서 2배수를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원한 학생들 거의 전부가 다 면접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1단계 성적은 거의 모두 만점이 되기 때문에 2단계에서 전부 당락이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이제 자소서라든가 서류가 다 끝나고 나면은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소서는 자소서 그 자체로 점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고 면접 때 쓰이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자소서를 면접을 고려해서 어떻게 썼는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일단 자소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이 기재를 했다라고 볼게요. 이거는 실제로 작년에 제가 가르친 학생입니다. 지금 뭐뭐를 찾아 읽었고 그 이후에 지금 이거 맹무새 죽이기를 읽었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자소서에. 그러면은 이제 면접 때 이것이 지금 영미문학 작품 속 인물을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자소서에서 밝히고 있는데 학생이 앵무새 죽이기에서 주인공 스카웃을 제외한 인물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은 누구고 왜인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 약간 주인공 스카웃을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죠. 이거는 결국에는 학생들이 책을 안 읽고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이제 뒤적뒤적 거리면서 어디 요약본 보면서 어 읽어온 척 한 것들을 다 적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독서는 일단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읽지 않고 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피상적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보통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하는 데서 이제 얘기하는 전체 작품이 이제 결국에는 전달하는 어떤 메시지는 이것이다 이런 것인데 진짜로 읽은 학생들은 그런 거랑 상관없는 감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이 거친다. 그리고 인성개발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교 학생이 부회장을 했다 그러면은 너가 거기에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공약을 내걸면서 지금 선거에 나갔을 텐데 어떤 공약을 내세웠고 어떻게 노력을 해서 그 공약들을 지키려고 했니?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통문항입니다. 공통문항은 학생들이 상당히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제 공통문항이 약간 인성적인 측면을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해력과 사고력을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나오는 어떤 상황이 있고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같이 제시가 돼서 그 이론을 통해서 이론을 상황에 적용해서 설명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재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 재작년 문제나 혹은 다른 문제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수업을 했던 문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체코 정부에서 담뱃값 인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어 흡연으로 건강이 나빠진 사람들은 일찍 사망하니까 이들에 대한 의료 비용이 절약되고 조기 사망자가 증가하면 국민연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연금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체코 정부의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해봐라. 라는 건데 학생들 중에 이제 논리적이고 논증적으로 설명을 못하는 학생들은 이것은 부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고 답변이 끝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부당한지를 물으면은 그래서는 그 체코 정부가 이렇게 했는데 그건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을 하죠. 제시문의 내용을 반복을 하면서 그냥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는 건데
이제 그 문제를 빠르게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공통 문항이 걸려져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논증 능력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근거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거, 이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말을 계속 시켜야 합니다. 지금 올해 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 부족하다라고 느끼거든요. 왜냐면은 온라인 수업으로 1년은 학교를 거의 안 가고 동영상만 봤죠. 그 다음에도 온라인 수업, 오프라인 수업 하면서 말할 기회도 별로 없고, 논증적 말하기 이런 거 해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학생들이 특히 좀 취약한 부분이 공통문항입니다. 그래서 공통문항에서 이제 답변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이제 합격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공통문항의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느냐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유형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독해력을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적용 능력을, 그 다음에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능력도 이제 확인을 합니다. 적용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판하시오, 지지하시오라고 해가지고 논증을 하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들이 이제 나오고요. 평가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거나 논증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빨리 좀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도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업 시간에 예상 문제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학생들하고 피드백을 해가면서 답변을 해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학생이 요만큼만 얘기했으면 더 얘기해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논쟁을 끌어오는 연습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성적인 부분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성과 관련되어서도 학생들에게 좀 인성을 가르친다라고 하죠. 인성을 가르칩니다. 인성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할 정도로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머님들 지금 뭐 집에 가서 애들이 컵에다가 뭐 주스나 이런 거 따라 마시고 헹구지도 않고 어디에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그러면은 설거지 할 때 힘드시죠. 그래서 잔소리를 했어. 얘야, 너 이거 항상 엄마가 말했잖아. 이거 항상 헹궈 놓으라고. 그러면은 학생 애들 입장에서는 잔소리로 들려요. 근데 이제 제가 가르치죠. 자, 공감을 해보자. 너네들이 그걸 잔소리로 여기는 이유가 뭐냐? 어머니가 너가 설거지 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설거지를 하는데 너가 설거지거리를 일찌감치 설거지통에 넣지 않아가지고 더욱 그 설거지를 힘들게 만들었다면, 자, 그거가 이유야 이러면서 이제 이유를 알려줍니다. 다른 사람이 속상해하는 것에 대한 이유. 그 사람 입장에서 처한 감정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을 추론해야 된다. 지적 능력이에요. 사실은 인성도 지적 능력이고 공감도 어느 정도 사고력이 없으면은 불가능합니다. 왜 저 사람이 속상해하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저 사람 입장은 어떤 거지? 이해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기를 유도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왜 그랬을까? 그럼 다음부터는 공감하며 말하기를 해보자.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아, 엄마는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기 때문에 지금 속상하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때부터는 분위기가 아주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해봤나 봐요. 한 학생은. 갑자기 애가 이상해졌다고. 엄마가 얘가 왜 이러지? 라고 하신다고 하는데, 일종의 공감 능력 이런 것들도 사실은 사고를 통해서 발달시켜야 돼요. 그거를 강요만은 할 수가 없거든요. 설명이 안 되면.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초등학생 수준이고, 중학생 수준 되면은 사고를 통해서 왜 타인이 어떤 감정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느끼는지를 알아야 해요.
추론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시킵니다. 그래서 공통문항 연습을 할 때 이것이 어떤 제시문을 읽고 제시문에 따라서 문제에 답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학습하는 것 같겠지만 사실은 사고력의 확장을 계속 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전제가 뭘까? 여기서 숨겨진 전제는 뭐지? 국가가 해야 하는 역할은 뭐야? 이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물어가면서 학생들이 사고력을 확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일단 공통문항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문항 1대1 답변을 이제 학생 한 명씩 한 명씩 불러가면서 학생의 서류를 보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답변이 보통 미흡하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좋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피드백을 줍니다. 학생이 보통 이렇게 다 적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개별 문항인데요. 학생의 자소서랑 학생부를 내면은 이런 식으로 개별 문항이 나갑니다. 그래서 학생이 읽은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지가 나가고 학생은 여기에 이제 수업 시간마다 가지고 와서 이제 선생님이 질문해보고 학생이 답변해보고 미흡한 게 있으면 고치고 그리고 학생은 미리 이 질문지를 받아봤기 때문에 이걸 준비해 가면서 저 이거 몇 번 문제 조금 어려워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깜깜해요. 이러면은 이제 조언을 해가면서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인성독서 면접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제시문에 대한 독해력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학생들이 이제 어휘력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점들이 좀 눈에 띄게 보입니다. 특히 이과 쪽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상상고 진학하기 위한 학생들은. 그런데 제시문 수준 정도가 중학생 수준은 아니에요. 나오는 걸 보면은 이제 한자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한자가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한자 어가 그냥 탕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허, 실 이래가지고 비어 있는 허, 이제 차 있는 실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좀 독해력 자체를 조금은 올려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거 개별 문항의 경우에요. 피상적인 답변들이 많이 나옵니다. 준비하고 피상적인 답변이 아니라 좀 깊이 있는 답변을 유도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하게 출제되는 윤리 이론이나 정의 이론에 대해서도 조금은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리주의라든가 칸트, 롤스 이런 사람들 학자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미리 알아두길 원하면서 같이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적용 평가, 견해 표명, 대안 마련 등에 대한 답변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지금 자소서 얘기는 지금 크게 많이 안 했는데요. 자소서 수업은 한 차례, 약 두 차례 정도 이제 진행이 됐고요. 아직까지 이제 자소서를 안 썼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뒤에 제가 자소서 수업 일정도 지금 프린트물에는 다 넣어뒀습니다. 아직 수업이 남아있는 것들이 많고요. 그런데 지금 자소서가 쓰여져 있어야 지금 면접 수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자소서도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미뤄둔 학생들이 꽤 있을 텐데요. 미뤄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3학년 때 하는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자소서 안에 들어갔으면 해가지고 그를 위해서 이제 미뤄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지금 면접을 고려해서 자소서를 빨리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수업들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자소서 생각을 좀 빨리 해야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상고 자소서는 상당히 중요해요. 다른 학교보다 일단 글자 수도 많고요. 그 뒤에 이제 독서가 있어요. 3권 쓰는 거. 그 독서의 어떤 질적인 것들을 이제 좀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진로랑 반드시 관련이 있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이제 합격하는 학생들 보면 대체로 고전을 많이 읽습니다. 고전 문학이라든가 그리고 윤리학 서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읽고요. 거기에 대한 감상을 이제 묻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면접 때는. 자소서에 썼던 그 3권의 책이 그냥 면접 때 질문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되게 피상적인 답변을 하는 것을 일단은 피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학원에서 안 읽어도 돼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은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일단은 저도 알아들어요. 딱 학생이 딱 답변하는 순간 안 읽었다 이거는 알게 되거든요. 알아차리게 돼요. 그런데 이제 상상고 면접 보시는 선생님들이 지금 그 면접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한두 학생 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알아챕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라도 자신이 자소서에 썼던 책 세 권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진짜로 답변이 이상해져요,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꼭 읽어야 합니다. 저 세미파이널 수업은 지금 앞에 설명하신 이용재 선생님 뒤에 이제 저랑 김효섭 선생님, 이충훈 정은미 선생님이 인성 독서 면접을 이제 담당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재밌어요. 그 애들이 재밌어 해요. 보통 인성 독서 면접 수업은 어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막 생각하고 막 상황에 맞춰서 또 적용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막 그 자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보통 학생들은 상당히 재밌어합니다. 수학 수업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지쳐 하다가 갑자기 이제 또 눈이 또랑또랑해져가지고 답변도 하고 그러면서 그 배워간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있나 봐요, 뭔가를. 그래서 보통은 상당히 재밌어 하고요. 파이널 때는 이제 그런 식의 수업이라기보다는 거의 지금 실전 면접이 쫙 진행이 됩니다. 쫙 진행이 되면서 피드백을 물론 받죠. 여기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촉박하죠. 그때도 이제 이용재 쌤, 이충 쌤, 저 그리고 정은민 선생님 이렇게 파이널 때 같이 이제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면접 질문지를 받아가는 이제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학생들이 서류를 내면은 이 서류를 통해 가지고 예상 가능한 면접들을 뽑습니다. 이게 학생 스스로 뽑을 수도 있는데요. 학생이 보는 것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보는 것하고 조금 달라요. 다르고 공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가 가끔씩 생기부에 있다. 근데 학생은 못 알아채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는 뭐라고 써져 있는데 이건 이런데 이건 왜 이렇게 된 거냐? 라는 거 하고 학생들은 결과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학교나 선생님들은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중학교 때 지금 어떤 결과를 냈든지 간에 고등학교 와서 똑같은 결과 내는 거 아니고 똑같은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학생이 어떤 식으로 해오잖아요. 어떤 방식이라든가. 이 습관은 끌고 와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학생이 어떤 식으로 이 활동을 했는지 그 과정을 묻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당황스러워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면접 질문지가 나갑니다. 예. 자소서 수업과 관련해서 혹은 면접 수업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은 지금 질문하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예, 면접이죠. 질문이 있고 질문에 답하면 이제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꼬리 질문도 나옵니다. 이제 서울 경기권은 교육청에서 꼬리 질문을 많이 하지 못하도록 이제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상고는 이제 전주에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규제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꼬리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학생이 한 번 답변했다고 해서 그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답변을 통해서 한 번 더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대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보통은 꼬리 질문이 나갈 수밖에 없도록 답변을 하긴 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지나치게 단순화된 답변을 한다던가 하는 일들이 많아서. 네. 여기 수업을 보시면요. 지금 배포 자료 있잖아요.
이 끄트머리에 자소서 수업 일정이 있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이미 초고가 완성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포인트 첨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초안이 지금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소서 전국 단위 자사고반하고 자소서 속진반 요 두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수업 때는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을 해가면서 소재도 찾고 어떤 게 좋겠다, 이런 거는 넣으면 별로겠다,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소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예, 예. 음, 음. 근데 물론 이제 내용을 쓰는 거는 이제 학생이 해야죠. 왜냐면은 활동을 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쓰면은 상당히 글이 이상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이제 그런 게 이제 원포인트 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보통은 학생들이 안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는 과정을 중시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과정은 안 쓰고 결과만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활동을 했다, 탐구를 했다 그러면은 탐구를 한 과정이 나타나야 되는데 과정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실험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참고했던 어떤 실험 계획들이라든가 기존의 실험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그거 그냥 어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했어요라고 하는데 그 책을 참고했다라는 걸 써야 돼요. 근데 학생들은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되게 별거거든요. 그게 탐구 역량이에요. 학생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자소서를 보면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는 거. 저도 가만히 앉아서 세계 평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요. 하지만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애들 수준도 그래요. 근데 무언가 이미 기존에 있었던 학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했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할 정도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리고 워낙 상상고가 독서를 강조를 해요. 독서는 기본 소양입니다. 기본 소양입니다. 이 소리를 계속 한다고요. 그러니까 탐구를 하나하나 하는 데 있어서 책을 참고했다, 뭐를 참고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수업 시간도 지금 겹, 겹치지 않도록 구성을 했을 텐데요. 시간은, 예. 네, 4시 반에 끝나고요. 지금 그 자소서 수업은 5시 반, 6시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 예. 네, 네, 네. 네. 네, 도와줍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 물론이죠. 예. 독서에 있어서는 그 어떤 그 제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예. 예? 올리면 물론 좋죠. 예.
그거는 이제 1차 합격자들 학생한테 학교가 공지를 합니다. 넌 며칠 날 와,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공통문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날짜에 따라서 바뀌겠죠. 네. 음. 음, 그렇다기보다는 학생들이 세 권을 쓸 때 하나는 자기 진로랑 관련된 것들을 주로 쓰고요. 나머지는 이제 고전이라든가 윤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는 편이긴 해요. 일단 쓸 수는 있는데요. 학생한테 어떤 식의 변화를 주고 학생한테 어떤 생활, 삶의 변화를 줬는지까지가 서술이 돼야 돼요. 그러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죠. 수학이나 과학책들이 어떤 깨달음이라든가 지식적인 측면을 줬을 수는 있어도 그리고 어떤 태도적인 측면의 변화를 일으켰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걸 탐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런데 가치관의 변화라든가 생활의 변화, 이런 것들까지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상상고기 때문에, 지금 세 권 전부가 수학, 과학으로 이제 되어 있으면은, 오히려 면접 부담은 또 더 커질 수도 있고, 학생한테 있어서는 뭔가 딸딸 외워야 된다, 지식적인 부분은. 이런 식으로 느껴질 경우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인성적인 측면에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보고 어떤 타인을 위한 타인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창을 열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식의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균형 있게 쓰는 것을 권해요.